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 방송 때 각오를 하시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좋은 정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각오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2023년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드릴 테니까 돈이 보이는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나침반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사실 미국은 최악의 장세였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전 거래일에서는 어떻게 또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일단 그 배당을 노린 기관들의 매수세가 배당락 이후 계속해서 쏟아졌고요.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외국인들도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 2% 가까운 급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이할 점은 계속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는데 중국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본이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입국객들에게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PCR 검사를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PCR 검사를 진행하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입국객들에게 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행 항공주들이 일단 직격탄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CR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감기약이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K게임 7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하면서 게임주들은 그래도 이제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LNF와 첨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터 종목에서는 YG 엔터를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데브시스터즈라고 게임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NF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SM과 CJ ENM 같은 콘텐츠와 엔터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랬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 섹터도 저희 알아봐야겠죠. 네, 앞서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일단 시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약 테마라든지 그리고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게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국 이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진단키트나 제약주를 계속해서 매수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적절히 포착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 테마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지금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로 수혜를 받았던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여행항공,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두 가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는 네. 좀 단기적으로 보고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백인현 매니저께서는 아무랬던 또 리오프닝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네.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또 새해 어떤 이슈로 가져왔을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과학정보통신부가 바이오와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혁신 등에 올해 6조 6,726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드렸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임상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엔데믹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기술 수출도 나오면서 바이오가 서서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 9일부터죠. 9일부터 10일까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디어 JP모건 헬스케어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이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파트너십이 맺기가 쉽기 때문에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바이오 종목들 JP모건 행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보르노이 이 네 종목은 제가 매번 강조했던 종목이죠. 그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올해 있는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네.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많은 종목들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보르노이입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2월 8일 날에 26,000원대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4,150원으로 한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여전히 저는 보르노이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정밀 표적 치료제 전문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약 550여 개의 인산화 효소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인산화 효소를 포착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재밌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모델이라고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채택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현금을 빠르게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인데요. 지금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전에만 해도 약 2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건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3건을 하면서 2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그리고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6천억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약 2조 8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는 게 상장 전에는 오히려 2019년도에는 비상 장외 시장에서 약 1조 3천억 밸류까지 받았던 기업인데요. 지금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4천억대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기술 수출도 훨씬 많이 하고 회사 자체도 기술 검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10.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특례 바이오 업종들이 상장 후에도 수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에 시달렸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보르노이는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르노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지난 12월 8일 날에 소개해드릴 때는 21선의 눌림목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 공모가가 4만 원이거든요. 공모가 4만 원 기준으로 약 시가총액이 5천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공모가 아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공모가까지 한 4만 원 정도로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된 만큼 오히려 지금이 더 네. 기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저희 보르노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엔터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하이브의 뉴진스가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선정한 주간 톱 아티스트 한국 주간 톱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엔터주 종목들도 사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오프라인 콘서트가 끊기면서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도 우리 국내 증시가 침체기를 겪었지만 엔터주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도 2023년 K-팝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연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700만 공연 모객 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섹터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에도 엔터주는 기대할 만한 섹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엔터주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종목 안에서 보니까 JYP 엔터처럼 이미 많이 큰 시세를 낸 종목들도 있고 또 네. 하이브처럼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요. 지금 소속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그리고 르세라핌, 그리고 세븐틴, 그리고 지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하이브가 다른 엔터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군입대 문제가 지난 10월 달에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입대를 결정을 하면서 지금 악재는 이미 10월 달에 다 반영이 됐고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BTS 외에도 최근에 군입대한 BTS 외에도 이제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지코라든지 BTS 외 아티스트 라인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 증권사가 예측한 올해 BTS 외 라인업의 앨범 판매량이 1,490만 장으로 예상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독 서비스 모델이 매출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 소통 서비스 포닝 앱 서비스라고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구독료가 9,900원이라고 합니다. 뉴진스 외에도 2023년 상반기 안에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의 구독 서비스 모델을 이제 출시하기 때문에 아마 뉴진스와 동일한 월 9,900원의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100만 구독자만 확보를 하더라도 1,1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엔터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데뷔 예정인 신인 그룹만 해도 4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BTS 외에도 충분히 BTS 공백을 메워줄 만한 아티스트들이 확보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BTS 군입대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조정을 한 차례 받았고요. 이후에는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진스 열기가 뜨겁죠. 그리고 르세라핌, 지코 열기도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간 매수세도 지난 1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 20만 원 보고요. 추가적으로 단기 목표가도 상향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드라마, 영화도 있었고 게임에서도 잭팟이 터졌고 이번에 또 엔터 쪽을 그럼 집중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 네, 안에서는? 지금 제가 엔터 쪽에서는 SM을 한번 두 차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 사실 개인적으로는 JYP가 탑픽이고 그 다음에 SM인데 이미 두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진스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하이브는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무료 방송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열기가 뜨거운데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하실 건가요, 오늘? 네, 오늘 또 장마치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4시에 했는데 오늘은 장마치고 바로 3시 반
장마감 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 네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네. 무료 방송 내용은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도 테마와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스와 재료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뤄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 많이 받고 계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